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없어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치솟은 물가에 코로나19 거리두기까지 이어져 이용객들의 발길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나아지길 바랬던 상인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만금 지역 관할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도 또다시 관할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내 기각당하자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도 결정 신청을 내 맞대응에 나서 행정협의회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천여 명에 액수는 12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국 상하이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부산 인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북은 15일쯤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태풍 찬투는 고온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없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치솟은 물가에 거리두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건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나아지길 바랐던 상인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둔 익산 북부시장. 상인들마다 물건 진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찾지 않아 시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잔뜩 준비해 놓은 상점이 즐비하지만 손님이 없어 울상입니다. 요즘은 장사가 너무나 안 돼요. 옛날에는 명일들 하면 사람이 부적부적 그렇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다니도 못 오게잖아요. 같은 마트에서 다 사고. 연휴 기간인 17일에서 23일까지 가정 내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만나게 되지. 음식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한 2끼 먹으면 나가서도 한 끼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가 아무래도 많이 줄지 옛날보다.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은 깊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이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추석 차례상 물가가 오른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배추는 불과 2달 전보다 85%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사과와 배, 한우 등도 가격이 올라 손님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보다 절반도 더 줄어버리고 지금 보다시피 사람 하나 어디 지나갑니까? 2달 전, 3달 전에는 배추 한 망에 7,000원, 8,000원 그렇지만은 지금은 전번에 비가 막 일주일 이상 계속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배추가 다 녹아가지고.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현장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신청 첫 주에는 태어난 해 끝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또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충전하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완주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7개 시군은 우려 지역으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역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69개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쿠팡을 비롯해 두산 퓨얼셀 등 69개 기업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업은 27개, 금액은 8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생명과 식품 등 24곳, 자동차와 전장 부품 14곳 등이며 투자가 모두 마무리되면 4,2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제공모에 한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제공모에 A+ 컨소시엄 한 곳이 제안서를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컨소시엄 한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평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공모가 이뤄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10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문화마을 29 시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3인 이상의 팀을 꾸린 후 문화공간형, 마을사 탐구형 등 총 4가지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에 선발된 팀에게는 사업별로 250만 원 이내 지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까지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온라인 또는 우편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두고 자치단체들의 관할권 경쟁이 심각한데요. 전라북도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새만금 권역행정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행정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놓고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였던 군산시와 김제시. 올해 초 군산시의 패소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4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16km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도에 제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전북도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상호 조정으로 갈등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평생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출범은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쭉 이제 뭐 기관의 그런 결정 사항이라던가 예민하게 좀 대립돼 있는 것들은 그게 이제 행정구역 관련인데 그거는 조금 이제 협의해서. 하지만 출범한 지 2달 만에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미 전북도에는 신청서가 반려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안부에 직접 제출을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새만금 연안을 결정하기로 한 협의안마저 위반하면서 행정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도 뒤늦게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안에 두 지자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안부가 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중분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법적인 거라서 그 법적 절차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시공간에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간 분쟁을 줄이겠다고 구성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김제시의 돌발 행동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매일 시장에 지급된 장보기 도우미 사업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매일 시장에 배치된 장보기 도우미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돼 지난달 청문 절차를 거쳐 보조금 7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매일 시장을 내년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군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군산시는 2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수송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첨단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시간과 교통체증 감소 등 차량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2040년 군산시 인구 규모는 29만 명으로 계획됐습니다. 군산시가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첨단 산업 경제와 국제 물류 거점, 해양 문화 관광 등 5대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짜여졌으며 계획 인구는 29만 명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12월에 전라북도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합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구제 한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한라인은 인터넷 쇼핑과 택배, 선물 세트와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달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 도덕성과 윤리 역량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5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개정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방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역량 17%, 리더십 역량 19%, 공약 이행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을 빚은 인사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 특히 도내 체불임금 가운데 절반은 익산과 군산이 차지하고 있고 또 임금 체불 근로자는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온 명절이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불 근로자들입니다. 됐었는데 일부만 그 상여금 이게 일하분기 그 일부만 해결을 하고.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 임금은 모두 245억 원. 이 가운데 익산의 체불 임금은 54억 6천만 원, 군산은 72억 7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억 원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피해자는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이 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추석 당일 전까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밖에도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 융자 이자율 1%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까지 체불 임금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25일이 처리 기한이고 한 차례 25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추석 대비를 해서 추석 때 임금 체불을 빨리 처리하려고.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5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3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409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360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명을 비롯해 군산 3명, 익산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군산 외국인 관련 확진도 2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61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상담 전화가 몰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2,176건의 상담 전화가 집중됐습니다. 하루 평균 435건으로 이는 평상시 141건보다 3배나 많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올 추석에도 응급의료 상담 전화가 몰릴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119로 연락하면 응급처치와 의료상담, 병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 응급진료와 교통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휴 기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지역 단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글로벌 문화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로 교복거리에 들어선 글로벌 문화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다음 달부터 다문화 식당과 카페, 세계 전통 물품 전시관, 요리 체험실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 조성과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지정, 전북권 광역교통망 완성,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이 득표율 꼴찌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박진 의원이 13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지역 현안인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전북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남북 총리회담을 정례화해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농가가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으면 헥타르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2곳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300여 곳의 사업 운영 적정성과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군산의 효림복지센터와 군산 시니어클럽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수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2,5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익산시가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익산시는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민관학이 협력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시민주도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익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2022 익산 방문의 해와 비대면 안심 관광지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익산시의 관광 정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가 비대면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역사 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11월까지 진행되며 각 여행지에 설치된 도장을 책자에 찍고 익산시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인증하면 인증 도장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비대면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를 치매 극복 주간으로 지정하고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치매 환자 작품 전시회, 치매 극복 캠페인 등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은 익산 시민 누구나 워크온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치매 조기 검진 캠페인은 오는 24일부터 보건소를 시작으로 노인 종합복지관과 팔봉 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이뤄진 순회 경선과 1차 슈퍼위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출신인 정 전 총리의 사퇴는 추석 직후에 예정된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 용안면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고 도기만 이장이 백미 50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군산시에 1,000만 원 상당의 백미 375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굽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취약계층의 안부를 물으며 직접 만든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